제가 한국에서 경기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LA로 이민 온 것이 1971년이니까 지금 52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건 제 얘기뿐이 아니고 많은 미국 국민이 공감하는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처럼 두 동강으로 완전히 두 쪽으로 이렇게 쪼개졌던 적은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남북 전쟁으로 미국이 서로 총을 겨누고 그 몇 년 동안이나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때 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쨌든 그게 161년 전이네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861년에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지난 160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이 이제 두 동강이 난 겁니다. 그 이유야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가운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전 대통령 트럼프라는 인간이 있죠. 자,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다 밝혀진 사실인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부동산, 그가 자신의 지명도, 그 네임 브랜드를 더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의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예요. 대통령 출마가. 그는 사실 변변한 정치 철학 하나 없이 그저 빨간색 야구 모자에 새겨 넣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사실은 이미 그 정치판에서 오래되어 낡아빠진 그 선동적 구호 하나 달랑 들고 전체 캠페인을 치른 겁니다. 자, 그 한 예로 이제 선거가 있던 날 밤 이제 개표가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자신의 트럼프 타워 선거 본부에서 당선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렸을 때 그 순간 그의 첫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들으셨어요? 이것도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서 트럼프를 가까이 지켜본 한 관계자가 나중에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인용합니다. 당선 소식을 들은 트럼프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의 얼굴처럼 크게 겁에 질려 있었다. 인용한 겁니다. 설마 자신이 당선까지 될까? 꿈도 안 꾼 거죠. 자, 이젠 그 트럼프에 앞선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그분이 사실은 그 미국 역사에서 20년 가까운 그 장기간 전쟁을, 그것도 두 개나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죠. 처음으로는 아프가니스탄 9.11 사태 이후로, 그 다음 해 이라크, 그래가지고 18년, 하나는 19년 동안 아주 미국 역사 최장기간 전쟁입니다. 그 두 개가 다 그 부시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있을 시작한 전쟁이잖아요. 자, 우리 그 부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십시다. 자, 그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가진 첫 공식 행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이 다녔던 그 자신의 모교 예일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한 거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한 달인가 후에. 자, 그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용입니다. 영예로운 최고 학점으로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C학점으로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그대들 또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때 우레 같은 박수가, 졸업생과 거기 참석자들이 그냥 우레 같은 박수로 거기에 환호했죠. 자,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 부시가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근데 뭐 대통령 되자마자 최면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
너희들 나 학교 다닐 때 나 놀렸지? 내 아버지 백으로, 그 아버지도 대통령 했잖아요. 아버지 백으로 명문대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 대학 스포츠 경기 때 팔짝팔짝 뛰면서 응원하는 남자 치어리더나 하고 성적은 C학점이라고 날 놀렸었잖아. 자, 이제 그대들 두 눈 똑바로 뜨고 날 잘 봐봐. 난 이제 미 합중국 대통령이야, 자셔들아.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작가 그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비극만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렇게 어떻게 처음에 들으면 역설적이고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원하는 걸 이뤘는데 왜 그것도 또 비극이 될까? 이거 아주 흔하게 쓰이는 비유인데, 재벌 아닌 사람이 재벌가와의 혼사를 이뤄냈다 칩시다. 그거 행복의 시작일까요? 비극의 시작일까요? 어느 누가 자기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아주 최고 인기의 유명인과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것 또한 행복의 시작일까요? 불행의 시작일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보죠. 앞을 좀 내다보자고요. 최고의 상대를 배우자로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남에게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그 사람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니까. 옛 인도에서는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아주 귀하고 아주 비싼 하얀 코끼리를 선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다. 아주 귀하고 비싼 아주 굉장히 희귀한 그 하얀 코끼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우선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너무 부러워하고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기도 기분이 으쓱했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귀하고 비싼 하얀 코끼리를 이제는 먹이고 재우고 양육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사람들이 다 보니까 박서방이 선물 받은 하얀 코끼리 잘 크나 보죠. 자, 우선 코끼리가 기거하는 코끼리 우리를 아주 걸맞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져야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인원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 영양 사료 책임자, 또 목욕시키는 사람도 있답니다. 전문적으로 코끼리 목욕. 또 코끼리 또 산책을 해야 돼요. 코끼리 산책할 때 끌고 가는 도우미가. 그 다음에 어디 아프면 또 수의사, 코끼리 수의사. 그 다음에 코끼리가 또 이게 보통 코끼리가 아니니까 장식품이 요란하게들 코끼리 위에 이제 얹혀지고 하는데, 그걸 또 누가 또 사서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코끼리에게 하여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한 코끼리에게 매달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실제는 매우 비싼 허세용 이 관리비가 들어가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엿먹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엿먹이는 결과. 속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받을 그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참 선생님의 그 호의는 고마운데 그냥 거두시죠. 저는 이거를 감당할 사람이 못 돼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는 앞을 내다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몇이나 그러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냥 거기에 혹해서. 그래서 하얀 코끼리를 미운 사람에게 선물처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몰라보는 상대는 덥석 받아들이는 거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래서 류시화 작가의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 그 몇 년 안 됐어요. 신간 중에 하나인데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그 단락 한두 개를 저의 유튜브에 전에 소개 올린 적도 있는데,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게 벌어지는 그 당시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펄쩍펄쩍 뛰고 반응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번님보다 나아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의 공부 주제를 번님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기서 또 유명한 디팩 초프라라는 사람, 그분도 영적 지도자인데 인도 분인데, 그분이 어쩌나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게 일생 동안 그렇게 명상도 잘하고 뭐 변한 게 있다면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와.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하자면 잘난 척이 아니고, 액션에는 리액션이 있잖아요. 무슨 뭐 액션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리액션이 있는데 자기는 리액션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뭐 하느냐? 다 프로 액션 한다는 거예요. 반응 없이 내 뜻에. 어쨌든 옆으로 가지 맙시다. 자,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누가 알겠는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그때 그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네. 아니 그때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의도적으로 삼천포를 빠집시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유튜브로만 그냥 스승으로 생각하고 강의 듣는 분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참 이럴까 저럴까 선택하기 힘든 그 두 가지의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만 한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10년, 2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볼 때 지금의 내가 내리게 될 결정을 그때 가서 잘했다. 그건 못했다. 그때를 미리 타임 트래블처럼, 시간 여행처럼 미래로 가서 오늘을 돌아보며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길 잘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오늘의 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미리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게는 참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이랍시고 어떻게 하여간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그 증문즉설로 아주 유명하신 그 법륜께서 늘 반복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한 쥐 앞에 갑자기 진수성찬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쥐는 너무 기뻐서, 아니 이럴 수가? 살다가 이런 진수성찬이 내 앞에 저절로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어리석은 쥐가 생각합니다.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세상이. 으하하하 하면서 그 진수성찬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쥐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 먹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이 진수성찬이 왜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온 거지? 내가 이걸 먹는 게 좋은 건가? 혹은 먹고 싶어도 참고 사양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덥석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쥐약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법륜 얘기예요. 쥐약인 줄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맛있고 이쁘고 화려해 보이니까 덥석 물었다가는 그게 쥐약이 되는 거예요. 졸업식을 여기 미국에서는 영어로 번님들 다 아시듯이 commencement speech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 너희들 몇 년 동안 뭐 졸업하느라 그동안 수고들 많이 했네 하고 뭐 이렇게
축하하고 끝맺음하는 게 아니고 그 commencement라는 단어의 뜻은 시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그 서류에도 commencement가 많이 나와요. 언제 시작? commencement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졸업이 아니라 출발이고, 그래서 이거를 진정한 이제 본 게임의 시작,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예요. 졸업식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정한 출발, 본 게임의 시작.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떤 때 뭔가를 이뤘다 뭐 이랬을 때 그게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정한 게임인데, 게임의 시작인데 그것도 모르고 남들이 축하해준다, 칭찬해준다, 또 내 자만심에 휩쓸려서 이러면 처음부터 어긋나는 거죠. 그게 졸업이든 대통령 당선이든 결혼이든 그 뭐든지 다 사실은 그게 본격적인 시련의 시작, 도전의 시작, 그런 걸 우리가 깨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제가 잘난 척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